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월간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간으로는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침에 이게 축하를 받을 일은 네. 제 신체 리듬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한 곳에서 보따리를 팔게 됐습니다. 네. 일단 월간으로는 처음 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어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재판부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도 그렇고 방금 말씀도 그런 게 이제 선고가 생각보다 많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신경이라도 쓴 듯이 모두의 막 질타를 하면서 근데 예. 이제 법적으로는 되게 뭐 피고인의 이익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고요. 예.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온 것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 김건희 씨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들이 안정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1심은 확 높은데 2심, 3심 가가지고 떨어진다거나. 낮아진다면은 그쪽 사람들이 뭐 그쪽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봐라 이 여론몰이에 대해 가지고 확한 여론 재판 아니었냐라고 해서 다시 이제 뭐 반발하고 정치적으로 뭐 만약에 현 정부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결합이 돼 가지고 다시 뭔가를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조금 답답함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가 가지고 뭐 김건희 씨나 이 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판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작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 뭐 과거에 이게 올라가면은 그 구속 취소 논란 있고 뭐 공수처가 하는 게 맞냐 경찰이 하는 게 맞냐 그때부터 다시 혼란이 있었고 아까운 시간을 그때 한 달을 이렇게 허비한 게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커요. 각 1심, 2심, 3심 또는 여러 재판에서 이 너무 뭐라고 해요? 삐쭉빼쭉이라고 해요. 널뛰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널뛰기가 되면 안 된다. 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구형하고 선고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있죠. 당연하게. 근데 선고에서는 안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판사들이 물론 1심, 2심, 3심까지 다양한 각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가지만 어느 정도 이 그렇죠. 폭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굳이 법원이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느냐? 법원은 사실은 판사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 또는 이건 과다한 부분들을 이제 각 분들이 할 수 있으니 그런 걸 좀 줄여달라는 얘기로 네. 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상황을 먼저 정치권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고요. 단식을 했던 장동혁 대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오늘 의결되겠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어젠가 처음으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양재동 AT 센터가 가서 물가 점검 뭐 예. 이걸 하면서 그 물가 점검보다는 내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데 관심이 더 많은데 절차대로 처리할 거다라고 뭐 제가 그렇게 워딩을 기억하는데 그 절차대로 한다면은 뭐 오늘 하겠죠. 근데 이제 뭐 며칠 전부터 한다 했던 거니까 지난주부터 오늘 하는 자체에 대해 가지고 막 관심이 쏠리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정사실처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일단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죠? 대안과 미래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화해를 해보자, 통합 이런 주장들은 나오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효과가 없고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쨌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저도 정치적인 분석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 정치적인 분석이 별로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어젠가 그젠가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 그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예. 나왔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무슨 심리? 소신? 잘 쳐주면은 소신. 이거 조금 이렇게 폄하해서 말하자면은 심리의 영역이랄까? 뭐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 조선일보 사설을 봤는데 네. 과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
맨 끝이 이상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극우와 절연하지 못하고 있고 네. 어쨌든 계엄에 반대한 한동훈 전 대표를 단절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네. 하는데 윤태곤 실장님이 해석하는 그 이상하다는 심리적인 거 어떤 부분을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분석이랄까 예측을 포기한 게 예.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가거나 저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음. 하는데 하도 많이 틀려 가지고 안 예. 그럴 것 예. 같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뭐 당위라든지 현실에 대한 분석 틀하고 그 윤 전 대통령 실제로 하는 행위가 음. 너무 달라 가지고 그 뒤에 가서는 이걸 뭔가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아까 음. 김건희 씨 1년 8개월 이야기 나왔지만은 예. 뭐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털어도 기소도 못 했고 음. 그 당시에 기소가 되고 혹은 특검을 받았어도 예.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건데 그걸 음.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거냐라고 음. 한탄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그렇죠. 이게 2004년 11월에 처음 뭐 이슈가 제기됐다가 예. 계엄 빡 터졌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유야무야 되는 음. 건데 대선 경선 때 좀 이슈가 됐다가 별로 이슈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결국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결선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엄의 강이랄까 윤석열 체제를 이제 완전히 넘어서야 되는 음. 거잖아요.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나름 선전을 했죠. 40%를 거뒀고 음.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음. 애매하지만 사과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동훈 경선 후보 다 나와가지고 홍준표 후보 빼고 당시에 다 예. 같이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음.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전당대회 때 다시 뭐 이건 내가 처리하겠다. 음. 정광훈, 한동훈 중에서는 정광훈 공천하겠다라고 해서 불거졌다가 기억해 보시면은 장동혁 대표가 전대 직후에는 한두 달 동안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사람이 뭐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의 변화는 긍정적인 거라고 많이들 봤거든요. 캠페인할 땐 좀 세게 이야기하더라도 음. 실제 이게 뭐 대통령이건 당대표건 권력을 쥐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중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가는구나 싶었는데 기억해 보시면은 오히려 여권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고 안 좋아지면서 예. 이거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음. 이까지 왔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1월 말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장 대표가 너무 오른쪽 가는 거 아니냐 이야기 나올 때 12월 3일 계엄 3일. 1주년이 뭐 모멘텀이 음. 될 거다. 그때 뭐 할 만해서 했다. 이런 음.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연내는 뭘 할 거다. 1월 초에는 뭘 할 거다. 혁신의 그렇죠. 방향으로. 예. 라고 하다가 지금 1월 말이 돼 가지고 뭘 할 거다가 한동훈 제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쇄신안을 하나 내놓긴 했지만 반향이 없었다라고 보는군요. 뭐요? 기억하세요? 장동혁 대표가 뭐 네트워크 정당, 전문가 정당, 2030 정당이라는 앞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표를 낸 거죠. 그렇죠, 쇄신을 한 게 아니라 쇄신의 예. 계획표를 낸 건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장 대표한테 제언을 한다면은 뭐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고 제언했겠지만은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한동훈을 지우는 방법은요. 한동훈을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가졌던 이미지보다 더 센 걸 이야기하고 더 중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컨대 뭐 이 비유가 이상하지만은 태종 이방원이 예. 정도전을 숙청했지 않습니까?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쥔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사병혁파예요. 정도전이 추진했던 성리학적 개혁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정도전이 생각 안 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 쪽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당의 당령을 바꾸고 뭐 당명도 바꾸고 당명 바꾸는 데서도 뭐 자유하고 민주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당명이요. 우리가 시간이 좀 있나? 예, 말씀하시죠. 국민의힘 계열의 당명 변천사를 보면은 자, 뭐 아주 거슬러 올라가 보죠. 자유당. 자유당은 반공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반공의 상대 개념. 예. 그다음에 이제 5.16 이후에 공화당. 공화당은
미국에 공화당이 있으니까 우리도 강력하게 이 냉전 체제에서 미국하고 발을 맞추겠다, 음. 보수다라는 식의 개념.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혹시 뭐 반미주의자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도 받았던 게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민정당. 민정당은 이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었던 거죠. 정의, 가치에 민주.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3당 합당해서 민자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민자당 역시 자민당에 대한 욕망이었던 음. 거죠. 일본 자민당처럼 좀 안정된 장기 집권할 보수. 수 있는 안정적인 보수. 어쨌든 그 가치의 개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망이죠. 예. 그 이유를 보면은 자 신한국당, 다음이 한나라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음. 국민의힘까지는 그 보수가 어쨌든 과거에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미국을 따라가는 것, 반공주의에서 조금 탈피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사회의 주류고 기득권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통합하겠다. 캐치얼 파티에 대한 그 욕망, 가치 지향이란 말이에요. 그 예. 이름이 일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신한국, 한나라, 새누리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나라 이런 게 그렇죠. 들어갔다고 다 봐야죠. 포괄하는. 네. 그러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다가 되게 안 좋았죠.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예. 그 같은 개념의 이 연장선으로.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또 뭐 자유한국 비슷하게 간다는 거고 강령도 보면은 전 되게 당황했었는데 반공산주의, 건국 그런 뭐 걸 이런 집어넣겠다. 것을 이제 명확히 하겠다. 그러면 한동훈을 쳐내고 한동훈을 기억하지 못하게 더 과감하게 중도화를 해서 한동훈을 잊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은 한동훈은 더 부각될 거예요. 한동훈 개인이 부각된다기보다 그 자유한국당처럼 오른쪽 감으로 인해 가지고 중도 보수 이런 쪽이 뭐 많이 비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게 뭐 만약에 실제로 반공산주의, 뭐 건국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뭐 윤어게인 이런 분들이 하는 거하고 뭐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닌데 겹쳐지는 이미지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간이 비고 한동훈이 오히려 살아날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한동훈 예. 개인뿐만 아니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한동훈이 지금 구심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열망들이.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뭐 이해를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고 왜 그런지는 짐작을 하시죠.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제가 말할 때 자 한동훈을 지우기 위해 가지고 더 음. 과감하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 가지고 선명하게 하겠다라는 그 속마음이겠죠. 근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일부에서 이제 극우 지지층에게만 그 힘으로 전당대회 됐고 워낙 그 목소리가 크니 더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당명변경도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앞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이후에 네. 사실은 그때 나왔던 얘기가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가겠다, 가운데로 가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약간 중도를 그리고 제가 지향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두 달 달쯤은 간다.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3달, 지금 한 4달 동안은 거꾸로 가고 갑자기 있고. 한동훈 지우기로 가고 예, 있다. 지금 1월 말이 돼 버렸는데 어떤 좋은 혁신안들이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설 있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바로 대선이란다. 경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경선을 어떤 식으로 뭐 룰을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은 특히 대구 경북 같은 지역에서 뭐 우리가 더 강하게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방송에 나와 가지고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권을 잃게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쳐야 된다. 한동 제명해야 된다. 그리고 2심, 3심에서 내란죄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 라는 식으로 이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민심하고는. 그러면 선거가 어떻게 되겠냐. 이러고 약간 메커니즘으로 보시면은 정당이라는 게 다들 지지율 높이고 수권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예. 목적이.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자기 정치한다. 정치적 욕심이 있다. 이런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기 정치 해야죠. 뭐 남의 하청 정치를 합니까? 그럼 나의 정치하고 우리 정당의 목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이익이 교집합을 이루는 게 좋은 정치고 자기한테 유리한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간다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국힘이 지지율 떨어진다면은 그
큰 원이 있으면은 바깥에부터 벗겨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강성 지지층만 남을수록 지금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높아지겠죠? 음. 그럼 전체 파이는 줄더라도 나의 지배력은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림은 더 커지는 그 강성 목소리가 울림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에코 체인버 현상이죠. 작은 그러니까 방에서 예. 커지는 거죠. 근데 극단적인 목소리가 더 지지율이 커지는 현상이 나는 예. 높아지면은 중도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파이는 줄어들어. 그럼 나의 지분과 지배력은 잃게 돼. 이 불합치하잖아요. 예. 그럼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밖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가 과연 이게 전략적인가? 라는 의문은 여기 그러니까 있을 그 것 같아요. 전략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인이라든지 정당의 이제 전략은 보편적인 게 있죠. 지지율을 늘려서 집권을 해야 되겠다라는 쪽이 아니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배력을 강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 기회에 더 지배력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예요. 내 지지율과 나의 영향력을 늘려서 지배율을 높이는 경우가 있고 파이를 줄여서. 예. 그러니까 요새 주가 억누르기 법안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금까지는 어떤 뭐 기업들을 보면은 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내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른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이죠. 거랑 비슷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서 네.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기를 제안한다. 네. 이후로 당이 많이 안에서 소란스럽습니다. 네, 네. 일단 합당은 적절하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노선이 맞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제가 평가할 건 아니고 음, 언젠가는 하지 않겠나. 음, 라고 봤을 때 왜 뭐 지금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고 뭐 되게 당황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하나 더를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정청래 대표의 단독 플레이겠냐? 그거 아닐 거예요. 단독 플레이가 아니다면 누가 옆에서 토스를 해준 겁니까? 아니 패스를 뭐 해준 대통령실과의 뭐 교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단독 플레이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예, 자, 왜 하필 이때냐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왜 그날이냐라는 지적은 있겠지만은 지방선거 이전에 한다라는 것도 단독 플레이겠냐. 저는 그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낮다. 예. 예.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이른바 친명도 원했던 것이고, 친명 전체한테 뭐 다 이제 일일이 작전을 해가지고 예, 야 이제 내일 모레 띄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당신들도 이렇게 뒤에서 푸시해줘 그런 식까지 이제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대통령실랑 교감이야 있었겠죠. 그럼 자 왜 지금이냐? 그 저도 그 날짜는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전인 이유는 이런 거는 있지 않을까요? 조국 혁신당은 점점 내리막길이에요. 조국 혁신당이란 당 자체가 생긴 게 윤석열 심판이었는데 예, 윤석열 심판이 이미 됐잖아요. 뭐 재판 2심, 3심 남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심판이 이제 된 거고 더 심판할 것도 없고 뭐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든다? 이건 사실 정치적 수사인 거고 예, 민주당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오늘이 제일 비싸다. 내일은 더 싸다. 하루라도 빨리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뭐 저도 이건 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내가 강할 때 합치는 게 낫다. 이게 제가 뭐 현 정부에 대해서 초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그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전체적인 뭐 누수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 보면 그런 네, 경우들이 이게 뭐 종종 대통령이 있었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고 별개로 그렇다면은 그럴 때 바깥에 어떤 세력이 있다면은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민주당 내 비주류하고 합쳐가지고
오면은 아유 되게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예. 대통령이 셀 때 들어와 있는 게 음.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조금 그런 더 이제 안전할 수가 있다. 이해관계가 일치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른바 친문 친명 간에 제가 생각할 때 정치인들 사이에는 큰 갈등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지지자들의 어떤 뭐 감정적인 예. 골, 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음. 이게 어떻게 안착될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인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큰 선거를 치르면은 내부 갈등은 좀 줄어들거든요. 음. 민주당은 그런 메커니즘가 될 거예요.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서 문제인데 뭐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음. 싶은데 제가 어제 하나 좀 흥미롭게 본 점이 이해찬 전 총리의 이제 예, 빈소에. 상이 차려졌지 음.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조문 정치라는 말도 하잖아요. 예. 큰 상이 있으면은 약간 뭐 껄끄러운 사람들끼리도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서 이렇게 뭐 대화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조문을 가서 사이가 안 좋던 분들도 네.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다 보면 다시 화해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음. 이재명 대통령이 맞나요? 이게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될 건데 예. 같은 날 아마 음. 오후인가에 문상을 갔는데 안 만났죠, 음. 조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 만났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합당하고 이렇게 엮어서 보면은 되 뭐가 이제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음.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취임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반년이 훌쩍 넘어 가지고 이제 8개월 뭐 급한 일들은 처리가 되고 예. 되게 안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유의미한 음. 뭐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음. 하고 예 그 합당 국면이니까 그게 또 사실 이제 뭐 눈에 이전에는 띄더라고요. 친문과 친명이 좋진 않았었죠. 네.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점점 힘이 빠지는 국면이었기 네. 때문에 가장 빨리 합당하는 게 가장 그렇죠. 비쌀 때 팔리는 거다. 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뒤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힘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나간 분을 일찌감치 우선 안으로 들어오는 게 네. 좋겠다. 정청래 대표는 뭐가 이득입니까? 송통래 대표는 그걸 이룬 사람인 음. 거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뭐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예측해 보면은 여당 대표까지 된 사람은 그다음 목표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예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아마 대표를 이제 재임하는 예. 것인데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세력을 내가 이제 화합시킨 사람, 음. 화학적으로 화합시킨 사람이라는 강력한 이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상징성으로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지고 있다.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도 좀 많아요. 특히 지지층 내부에서도 서로 갈라져서 다른 목소리도 많고 합당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음. 안 되면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음. 안 되면은 조국, 정청래, 이재명 뭐 세 사람 다 타격이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마 방금 대통령실하고 대표하고 "당연하게 음. 이건 같이 간 예. 거지. 뭐 같이 안 간 거겠냐."라고 음. 말씀드렸는데 이게 뻐그러지면은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꼬리를 자를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은 되게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예. 이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렇게 뭔가 엮어 놨잖아요. 음. 대통령실하고. '내가 설마 같이 혼자 했겠냐.'라고 하고 음. 대통령실에도 이 홍익표 정무수석 같은 분도 뭐 이게 뭐가 있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되면은 다 모두에게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음. 대통령실 정청래 대표, 조국 조국 대표도 대표까지. 마찬가지로. 예. 김민석 총리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빈소에 조문을 하면서 사진이 같이 잡혔더라고요.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랑. 다들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는 분들이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경전이라는 게 시 신경전이겠죠. 음. 싸움까지보다 싸움까지 싸움을 했는데.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 김민석
총리도 요즘 이제 뭐 이런저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음. 왜 서울시장 나 여론조사 자꾸 넣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미국 가 가지고 밴스 부통령하고 만날 때는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음. 근데 이 곧바로 관세 빔 맞아 음. 가지고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의 축하고 당의 음. 축에다가 양다리를 걸쳐 놓고 있을 음.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상 뭐 김민석 총리도 전당대회에 나올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듯한 네. 발언도 로망이다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민주당으로서 당대표에 네. 나선 건 로망이다. 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윤태곤의 판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